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8월도 10일이 지나갔고요. 이제 또 이틀만 있으면은 3일 동안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전에 좀 주식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한 주일 상승을 하면은 또 한 주일 하락하는 좀 그런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오늘이 5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이제 내일부터는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만기일 주가는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또 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은 또 연휴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내일과 금요일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은 다음 주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반등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올지 여부에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되겠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혼조 마감했거든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 통과를 했고, 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원에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도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부분이 좀 시장에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보시면은 오늘도 6원 상승을 하면서 벌써 1156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난 7월 28일 날에 고점이 1157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내는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 다시 또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신고가를 내는지 여부, 내일 이후에 촉각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게 유가가 2%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WTI 기준으로 68.29달러까지 유가가 상승을 해줘서, 그러니까 유가의 움직임도 잘 봐야 돼요. 내일 새벽에 마감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정도 회복을 한다, 이러면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또 유가가 하루 상승하고 또 하루 하락을 하고 이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유가가 반등을 했다는 건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외국인들 매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무려 1조 6천억 원 나왔거든요. 외국인들 매도가 1조 6천억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1% 미만 하락했습니다. 0.7% 하락이니까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1% 미만 하락을 했다,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고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경기민감주 그리고 금융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좀 매를 먼저 맞았다, 그래서 만기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사실은 하락을 했던 게 반도체만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2%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78,500원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기로에 서 있죠. 78,000원대, 그동안 깨지 않았던 78,00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지금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동안 지지되었던 자리잖아요. 지금 5월부터 계속 지지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여부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SK 하이닉스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팔 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정말 팔 수가 없는 자리예요. 10만 5천 원대. 근데 주가는 또 뭔가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12만 3천 원에서부터 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 개파라 그래가지고 6%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D램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왔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오늘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어차피 연휴라서 이제 월요일까지 장이 안 열리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하루 제가 일요일 정도에 한번 특집으로 10분 정도 컨텐츠 끓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오늘 그래도 방어를 해줬어요. 2.3%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은 그래도 오늘 이제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 통과했다. 이 소식이 좀 철강주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은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도 US 스틸이 4.7% 정도 상승을 했었고, 또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가 2.4% 상승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2.3% 상승을 했고요. 또 중장비 업체 DY 파워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도 2% 상승을 하면서 16,45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DY 파워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4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6,000원대 정도 흐름. 이 정도 흐름에서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 종목도 이제 주당 순이익이 2,900원, 3,200원 이렇게 나와요.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2022년도, 2023년도에 3,700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PR 10배 정도. 그러면 3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DY 파워도 현재 수준에서 한 100%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은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요. 지금 기회예요. 실적이 받쳐주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컨센서스, 내노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컨센서스가 맞다면은 이 종목은 10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사 잠깐 보면요. KB금융 오늘도 2.4% 정도 상승을 했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금융주들 골드만삭스가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7%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는요.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카카오뱅크에 비하면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정말 싸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잘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를 한번 볼게요. 강원랜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극장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CJ CG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CJ CGV 주가 잠깐 볼까요? CJ CGV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월화수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물론 빠질 수 있겠지만 빠져봤자 정말 코로나가 정말 확산되고 이러면서 한번 빠지는 거지.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방역이 이제 변해야 되거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방역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8월 확진자 수가 14%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 재개를 선택한 영국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보면 글로벌 방역 정책도 좀 변화할 가능성,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강원랜드 좀 오늘 상승 특징주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